안녕하세요. 풋볼 보헤미안입니다. 이제 2019 폴란드 20세 이하 월드컵 결승전만 남았습니다. 한국 축구가 세계 최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점점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성과라서 축구 팬들의 기분이 요새는 정말 날아갈 듯 기쁠 듯 한데요. 그런데 팀의 우승 여부만큼이나 주목받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대회 MVP입니다. 피파는 주간대회가 끝날 때마다 그 대회에서 가장 우수한 활약을 펼친 선수 3명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3명에게 돌아가는 상이 골든볼, 실버볼, 브론즈볼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는 골든볼 수상자입니다. 이 골든볼의 유력한 후보로 한국의 중원사령관인 이강인 선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1골 4도움을 올리면서 한국의 결승 진출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죠. 한국이 이번 대회를 치르면서 기록한 총 득점이 8골인데요. 1골 4도움이라는 개인 성적에서 알 수 있듯이 이강인 선수가 팀 득점 절반 이상을 책임져 준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국뽕 혹은 내셔널리즘에 입각한 시각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강인 선수가 실제로 골든볼을 따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언론뿐만 아니라 유럽 언론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MVP 수상 가능성을 꽤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활약상은 여러분들이 밤을 새면서 지켜봤기 때문에 더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대신 여기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골든볼 경쟁 상대 그리고 골든볼 수상자는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쟁 상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강인 선수와 더불어 가장 유력한 대회 MVP 후보로는 결승 상대인 우크라이나의 수문장 안드리 루닌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자면 2017-18 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유니폼을 입었고요. 실전 경험을 쌓는 측면에서 레가네스라는 작은 클럽으로 임대 이적을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선수인데다가 티보 크로투아라든지 케일러 나바스라든지 이런 거물급 골키퍼가 있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기회를 얻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요. 레알 마드리드가 잠재성 하나만 보고 과감하게 영입한 선수고요. 그리고 크로투아의 경쟁 때문에 출전 기회가 줄어든 케일러 나바스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팀을 떠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만약 나바스가 레알 마드리드를 떠날 경우 이 루니 선수가 백업 골키퍼로 승격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력 하나는 확실하게 인정받는 선수고요. 이번 대회에서의 활약상을 설명을 드리자면 5경기 출전해서 3골밖에 실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번 대회 결승에 오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한 건 바로 수비인데요. 철통 같은 수비력을 자랑하는 이 우크라이나의 핵심 멤버 중 하나가 바로 이 루닌 선수입니다. 이 루닌 선수는 골든볼뿐만 아니라 대회 최우수 골키퍼상에도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회 최우수 골키퍼상 경쟁자는 또 공교롭게도 한국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경쟁 상대는 바로 한국의 이광현 선수가 될 것 같은데요. 이광현 선수가 명성에는 뒤질지 몰라도 이번 대회에서 보인 임팩트는 루닌 선수 못지 않습니다. 6경기 출전해서 5골 실점을 했는데 루닌 선수에 비해서 실점은 많았지만 0점대 실점률이고요. 그리고 승부차기에서 승리해서 팀을 상위 라운드로 끌어올린 전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방 장면에 있어서도 이광현 선수가 꽤 임팩트 있는 장면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이강인이든 이광현이든 이 루닌 선수는 개인상 부문에서 한국 선수와 경쟁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구도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주목됩니다. 여기에 다른 몇몇 선수들도 경쟁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수가 이탈리아의 주공격수이고 이번 대회에서 4골을 터뜨리고 있는 안드레아 피나몬티 선수고요. 에콰도르의 측면 날개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고 이번 대회에서 2골을 터뜨리고 있는 곤살로 플라타 선수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결승에도 진출하지 못한 선수가 어떻게 대회 최우수 선수에 선정될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과거의 사례를 들자면 2005년 뉴질랜드 대회에서 대회 4강팀이었습니다.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던 아프리카의 말리에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었던 아다마 트라오레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는 AS 모나코에서 활약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팀 내 경쟁에서 밀려서 히우 아베라든지 서클 비리에라든지 이런 팀에서 지금 임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당시 말리가 결승 진출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기량에서는 이 선수가 가장 나았다고 피파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 피나몬티 선수라든지 플라타 선수라든지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죠. 또 이 두 선수는 3위 결정전에서 뛰기 때문에 그 3위 결정전에서도 놀라운 활약을 펼친다면 결승에 진출한 이강인 선수라든지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루니 선수에게 충분한 위협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골든볼 수상자는 누가 결정을 할까요? 피파는 월드컵 등
주간 대회를 열 때마다 테크니컬 스터디 그룹이라는 프로젝트 팀을 가동을 합니다. 선수들의 개인 기량을 평가하기도 하고 대회를 통해서 축구 선수들이 어떻게 펼쳐졌고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기술적 측면에서 평가하는 집단인데요. 이번 20세 이하 월드컵에도 테크니컬 스터디 그룹, 줄여서 TSG라고 하는데 이 TSG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이기 때문에 꽤 유명한 인물들이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 20세 이하 월드컵에서도 꽤 이름값 나가는 인물들이 경기장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선수들의 경기력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 멤버를 소개시켜 드리자면 1990년대 포르투갈 수비의 핵이었고요. 2002 한일 월드컵 한국전에서 뛰었던 페르난도 쿠투라는 레전드 수비수가 있습니다. 아마 축구를 꽤 오래전부터 보셨던 분들이라면 꽤 익숙한 이름일 텐데요. 바르셀로나에서도 활동을 했었고 굉장히 멋진 장발을 기른 카리스마 넘치는 레전드 수비수였죠. 포르투갈의 홍명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쿠투가 이번 20세 이하 월드컵의 TSG 멤버 중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관련된 인물이 또 있는데요. 2006년 독일 월드컵 한국 스위스전에서 스위스 골문을 책임졌던 파스칼 주베르 비엘라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꽤 손꼽히는 실력의 수문장이었고요. 이분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대회 최우수 골키퍼상에 관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크로아티아 축구계, 특히 동유럽 축구계에서 나름 명성을 자랑했던 이보 수서크라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분은 좀 축구 올라오긴 한데 전술적 측면에서 이번 대회를 접근하신 것 같아요. 대략적인 핵심 멤버들을 소개해드렸지만 완전한 전문가 그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의 경기력을 더욱더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팀의 성적과는 상관없이 MVP가 주어지는 경우가 왕왕이 있습니다. 3위 결정전에 출전하는 이탈리아의 피나몬티나 에콰도르의 플라타 선수를 주목해야 될 이유기도 하고요. 이강인, 루닌처럼 결승전에 출전하는 선수들도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집중력 있는 경기를 해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한국 남자 축구가 피파 주간 대회에서 이처럼 골든볼 경쟁을 한 경우는 딱 한 차례가 있습니다. 바로 2002년 한일 월드컵 A 대표팀에 나갔던 한일 월드컵 때인데요. 당시 수비를 책임졌던 홍명보 현 대한축구협회 전무가 브론즈볼을 수상을 했죠. 그때 골든볼은 독일의 수문장이었던 올리버 칸이 가져갔고요. 실버볼은 브라질의 레전드 공격수이죠. 호나우두가 가져갔습니다. 여기서도 보셨다시피 2002 한일 월드컵 준우승팀인 독일의 올리버 칸이 가져간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 홍명보 전무가 브론즈볼을 가져간 게 지금까지 한국 남자 축구 선수가 가져간 개인상 중 가장 큰 상입니다. 하지만 골든볼은 어쨌거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강인 선수가 가져간다면 그 의미는 상당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 축구계를 한번 넓혀볼까요? 연령별 대회에서 아시아 선수가 대회 MVP를 가져간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2003년 아랍에미리트 대회에서 아랍에미리트 미드필더인 이스마일 마타르라는 선수가 대회 MVP 골든볼을 가져갔는데요. 하지만 이 마타르 선수의 수상은 좀 뭐랄까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타르 선수가 속했던 아랍에미리트는 대회 8강에서 탈락을 했고요. 마타르 선수가 이렇다 할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마타르 선수는 굉장히 좋은 선수였습니다. 2003년 그 대회를 통해서 자국 내에서 신동으로 평가를 받았고 센츄리 클럽 가입자일 정도로 자국 내에서는 레전드 미드필더로 꼽힙니다. 하지만 세계 무대에서 그렇게 임팩트 있는 선수였냐, 그렇게 기억에 남는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골든볼을 차지하게 된다면 마타르 선수의 그 골든볼 수상과는 완전히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위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강인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보였고 자신이 속한 팀을 결승까지 진출시켰기 때문에 마타르 선수처럼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수상은 절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실력으로서 대회 골든볼을 차지한 첫 번째 아시아 선수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우승만큼이나 이강인 선수의 골든볼 수상에 관심이 갑니다. 이것저것 고민할 필요 없이 이강인 선수가 우승컵과 골든볼을 모두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이상 풋볼 보헤미안이었습니다.